92쪽 그 두 번째 그 효를 들었네요. 여괄 곤우석하며 거우 질려라. 이부기궁이라도 불견기천이 흉이라 하니 자왈 비소곤이 곤언하니 명필욕하고 비소고의 건하니 신필위하리니 기욕차위하여 사기장지연이 처기가득 견야에서 드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 좋지 못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죠. 사특할 사자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곤우석하며 그러면은 자 택수 곤괴는 주역 몇 번째냐면은 47번째 괴입니다. 택수 곤괴 한번 찾아보세요. 택수 곤괴 보면은 자 위가 연못이 있고 자 아래는 그 물이 있는 내용으로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죠. 41쪽 41쪽이니까 그 뭐라고 되면 자 곤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곤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곤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그만큼 군자의 할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이 뭐라고 표현하냐, 형통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은 내 혹괴를 보면은 불괴가 이렇게 나오죠. 자, 불괴가 있습니다. 지금 때로 표현하자면 저녁이 되고 이거는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가면서 뭐냐, 지금 밤이 깜깜한 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는 뭐냐, 그리고 또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또 다시 밝음이 올 것이요. 아까 조금 전에 1월 상추 명생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택산 함께 구사효를 두고 그 다음에 이걸 둔 것은 그냥 뭐 하나 골라서 둔 게 아니에요. 다 의미 따져가지고 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저녁이 가고 그 다음에 밤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뭐예요? 내 혹계로 보면 뭐가 있어요? 밝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서요? 풍화가인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집안을,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시, 그죠? 이 고난만큼, 이것만큼도 어찌 보면은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형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른 자리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 누구? 9, 5하고 여기는 뭐 실권 없으니까, 그죠? 9, 5밖에 바르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가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더라. 근데 뭐 이미 잘못해서 고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실은 이 군주한테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형통하니, 그래서 대인이라 길고, 이런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여기를 구해야 되겠죠. 저 물러갔지만은 이러면서 우리가 주공 같은 경우 그랬죠.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대인이라야 길하고 이렇게 됩니다. 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권력 말기에 그다음에 은둔군자들에 해당되기도 할 테니까 길하고, 그다음에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한 대인이라야.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자가 앞에서 건괴 구호효에 뭐냐면은 문헌절에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이게 있죠.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여일월 합기명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여사시가 된 1월에 있으면 사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사시 합기서하고, 사시와 더불어서 그죠? 이 질서 순서를 합하고, 그 다음에 여귀신 합기 길흉이라, 아까 뭐라고 하죠? 궁신지화 정도에 되는 거죠. 귀신과 들어와서 그 길흉을 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인만이 이겁니다. 그러한 대인만이, 그러한 대인인지라, 그래, 그러한 대인이라야 원래는 길을 하고 허물이 없으리니. 아, 그런데 여기에 뭐냐, 이러한 고난 때에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는 거나요? 말로 때우나요? 철저하게 행동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행동이. 거기다가 말을 두면 어떻게 돼요? 말이 있으면, 아니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끝장이다 얘기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말 역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굉장히 가뭄때에 해당되겠죠. 우임금 치수 사업은 술의 둔기에서 나오는 것이건 지극히 가물고 어쨌든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괜히 말이 지금 어디 안에서만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말을 두면 말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그건 대인도 아니고 이건 일 다 어긋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뭐다? 그 뭐의 행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더 우선적인 것이고,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공자가 그 대상전 한번 보세요. 대상전에 탱무수 곤이니 연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이니 군자 이하여 치명수진이라 자기의 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한다 라고도 되지만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천명을 다해서 뜻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괜히 목숨 끊으라 소리는 아니겠죠. 그 다음이 될 것이요. 그래서 자, 명을 다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명을, 그죠? 소신껏 다 하고, 뭐 필요할 경우는 살신성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뜻을 이룬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육삼효입니다. 그 육삼효 세 번째 가보면 육삼은 곤우석하여 돌멩이에, 그죠? 돌에 곤하여서, 자, 이것도 하나 더 안 했구나. 돌에 곤하여서 거우 질려라. 그죠? 질려에 거처하느니라. 그 집에 들어가도 그 철을 보지 못하니 흉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에 대해서 공자가 거우 질려라고 하는 것은 강을 탔기 때문이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을 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육삼효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육이라고 하는, 그죠? 육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강을 탔고, 그 다음에 그 이부 기공 불견 기처라고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철을 보지 못했다. 처가 도망갔거나 아니면 집안이 이미 절단났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깜빡하고 안 했네. 곤우석이라고 할 때 석은, 자 이게 양이기 때문에 음자리에 지금 양이 들어와 있고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양이기 때문에 강한데 나는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 있죠. 어두운 가운데 실은 뭐냐면 내가 제후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외방 제후가 돼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밝다고 되게 까불까불 거리겠죠. 그러나 이미 자 곤우석 해가지고서 물은 다 빠져가지고 내가 별로 은택을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이라고 할 때 석은 자 돌이라는 말, 또 거칠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들 쌀이죠. 쌀 한 섬하고 몇 석이다라고 할 때 이걸로 표현하죠. 제일 큰 단위를 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곤우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가 녹에 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래 녹이 아니죠. 이 사람은 시급지를 받는 경우죠. 내가 봤는데 영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세금들 자체가 굉장히 곤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 안 낼 리는 없겠지만 워낙 포악한 정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거둘 세금이 아마 없을 것이라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요 곤우석이라, 왜냐하면 뭐 세금을 또 위에다 많이 바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은나라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은나라의 폭군 주일 때, 여기 지금 은말 주초에 해당되면 역사적인 것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은말 주초기 때문에 주나라 군주가 뭐가 돼요? 굉장히 계속 세금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변방들 계속 정벌하도록은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곳간에 이름하여서 이게 없다 이 소리예요. 나라의 곳간에 그 쌓여둔 창고에 곡식들이 없더라. 그래서 곤우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정도냐? 맨날 정벌로만 나가야 되니까 거우 질려라 그랬습니다. 질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곳에 질려라고 할 때 좀 하나는 남가새라고 하는 식물 이름입니다. 거기 제가 하나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있는 일부 그 남가새에 대해서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체로 어디서 자라느냐 하면은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밭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쪽 서쪽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곤우석이라 거우 질려니까 은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느냐면 동쪽으로 바닷가에 있죠. 동쪽으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그러니까 은나라에 내가 제후가 되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그 천자의 폭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뭐 7월에 꽃피고 나머지 거의 자세한 건 빼놨습니다. 그 모양이 뒤에 보면 열매가 5개로 갈라지고 2개의 뾰족한 그 줄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한자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고동 비거삼이라 조선시대 때는 고금 비거구라 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약재로 한약에서 잘 쓰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눈이 충혈되고 피부가 어쩌다 다 뭐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극심한 피로죠. 극심한 피로. 극심한 피로로 인했을 때 생겨나는 그 병증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자로 보면 식물명이라 해놓고 진력과 진려속이라 제가 학명은 로마자 학명은 안 썼습니다. 진력과 진려속이라 그랬고 1년생 초본이라 그죠? 초본이고 그 다음에 경 줄기가 포보거치하고 그러니까 땅에 쭉 기어서 나는 그죠? 기어서 나는 우리가 무슨 식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지류는 또 저 이끼 종류니까 어쨌든 땅바닥을 쭉쭉 기어가면서 자라는 풀이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우상복엽이라 그 다음에 날개키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나는 거죠. 자리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상복엽이라 표현했습니다. 하계 소황화요 여름에 작고 누런 꽃이 피고 과실유 자라 그 열매에는 가시가 있느니라. 종자 가잎 약하니 그 씨앗은 다 약재로 쓰는데 자보작용이라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양강장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양강장제 보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양강장제로 쓰는 것이라 작용하고 그 다음에 생장어 해빈사치라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는 것이라 혹 뭐라고도 표현하면 승추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풀을 보통 뭐냐면 진려자 또는 백진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지금 일단은 남가세라고 하는 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왜 고누석하며 거우질려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 외방을 지켜야 되는 그 제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 은나라는 지금 저 바닷가 쪽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은나라에 계속 부역으로 동원되느라고 나 고생이다 이 소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진려라고 하는 것 여기 전쟁한다라는 건 진려 그 사진 잘 보시면은요 제일 제가 좋은 걸 하나 골라냈습니다. 이건 이뮤지엄이라고 하는 데서 해석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구멍 뽕뽕 났죠?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하얗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보신 분 있나요? 마름새? 마름새 어디 가서 보냐면 육군박물관 내지는 저쪽에 그 육사박물관에도 있고 있습니다. 전쟁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가면 옛날에 그냥 요거 뿌려둡니다. 그냥 남밑이나 성밑이나 이런 데다 호로록 뿌려두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또 그 보통 부잣집들 도둑놈들 들어올까봐 담 밑에다 쫙 풀으면 담 밑에는 또 뭐가 있냐 풀들이 많이 자라죠. 담 넘어서 혹 오다가 발질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 이거 강철입니다. 쇠예요. 쇠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뿌려두긴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전부 다 끈으로 쫙 엮어둡니다. 그래가지고 성벽 저변에다 쫙 깔아둘어요. 전체적으로 깔아두면은 낮은 단 같은 경우는 또 적군들이 올 때 말이 뛰어넘죠. 그래서 제법 넓은 단위로해서 쫙 깔아놓으면 말들도 그 다음에 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살상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마름새 해가지고 상이 두 번째 상 진려적 동선이 그죠 진려가 그죠 동서로 뻗은 그러니까 진려가 동서로 뻗은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남가세 풀이죠. 남가세 풀이 좌우 양쪽으로 쫙쫙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그 풀과 같은 모습이니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철진려라 그죠? 쇠로 만들어서 철진려라 이렇게 표현했고 진려 진려 골타 골염 잠깐 잊어버렸네 이거 진려 골 타일 것 같은데요. 진려골타라 이렇게 쭉 늘어질 타자로 씁니다. 진려골타 그러니까 진려골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 왜냐면
쭉쭉 이렇게 늘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뿌리든지 간에 하나는 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마른 목골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세 개는 기본 받침이 되고 아까 아무렇게나 휘두르다 하나는 뾰족하게 위로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구시 일종 병기라, 옛날에 일종의 병기라 그랬고요. 자, 요 해설은 한전하고요. 저 위에 보면 한전 해가지고 그 ZBIC 네트인가요? 요게 나오는 것이, 여기는 이제 강의자전,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의자전하고 뭐 그 다음에 요즘 현대사전까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허신의 설문회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한전이라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뜨는 것이고, 요 속에 또 한 뭐까지도 다 표현하면 뒤에 가서 단어 같은 경우는 국어사전이라고 해서 그 소개도 됩니다. 국어사전은 어디서 나냐? 우리가 보기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건 대만 사이트예요. 그래서 간체자 없이 그냥 다 쓰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 대만에서 나온 것이고, 인터넷 구글 검색해도 한전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1, 2 한 건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종의 고대 군용적 장애물이라, 그죠? 옛날에 군대에서 쓰는 장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첨예적 삼각형이니, 그죠? 끝이 뾰족한 삼각형으로, 그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철편이, 그죠? 철 조각이, 그 다음에 연철 성곤이라, 곤이라, 그죠? 뚫을 가만히 있어. 이걸 뚫을 관자, 관으로 읽죠? 뚫을 관. 그 철편들이 그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저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서로 그 이렇게 꿰일 관자 이렇게 쭉 꿰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서 구멍 뚫렸다 이 소리입니다. 구멍 뚫려서 그 서로 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형약 초본 식물 질련이 모양이 버식 그저 초본인 그 식물의 진려와 같으니 통상 포치어 도로상 혹 천수중이라, 보통은 저 도로 위에다 쭉 펼쳐놓거나 아니면 얕은 물로, 왜냐면 얕은 물 건널 때 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쓰고, 용이 저지 적인적 침입이라, 바로 저 적군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데 쓰는 것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무기명이라 그랬고, 또 무기로도 쓰는데, 고대 무협지에서 소용적 일종 금속 대자적 암기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협에서 일종의 금속으로 그 위에다가 이게 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암기라는 말 많이 쓰죠. 무협지에서 암기로 자작 뿌리면 어떻게 돼? 딱 가서 꽂히 가는 거. 무협지 안 보셨나요? 암기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이것도 이미즘인가? 그 마름새는 거기 보면은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일반 사과에서 담 밑에 뿌려서 도둑을 막았다. 우리 요렇게만 보면 안 되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비닉빈 부익부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보다 얼마나 백성들 거 저기 도둑질 했으면 그저 도둑들이 이렇게 극성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담 밑에다가 마름새 뿌려놓았는가, 이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군사용 같은 경우는 이거 일일이 뿌려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줄로 쫙 갖다 뿌려놓고 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진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고누석이라고 할 때 석이 단순한 석이 아니라 바로 곡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재화가 국고의 이 지금 제후국의 재화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되느냐, 저기 부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은 이제 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부기궁이라도 불견기천이 그 집에 들어가도 그 철을 보지 못하니 흉이라 하니, 그 철을 보지 못하니 이미 어떻게 돼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돼요? 부인은 부인대로 집을 나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나라 말기 때 얼마나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부역에 많이 제후들도 동원돼, 대부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 여라고 하는 것은 또 뭐하고도 통하느냐면은요, 연하라하고도 통합니다. 연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서경에 상서 맨 마지막 편이 미자편이고 바로 그 앞편이 뭐가 나오면 서백감녀라고 하는 편이 나옵니다. 아주 내용 짧아요. 서백감녀. 저 서백이 바로 열을 쳤다. 이 서백에 대해서 뭐 무왕이다 아니다 문왕이다 뭐 여기 나오는데 정확한 문왕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문왕이 자 은나라 천자한테 어디에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갇혔었죠. 거기서 자 주역을 연역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풀려났습니다. 그 산이생이나 그 다음에 강태공이나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주가 어쨌든 뭐 재물 좋아하고 한다니까 그야말로 제나라 악사 수준의 수준의 그 아름다운 미녀들 쫙 뽑아가지고 보냈죠. 보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보물들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이 당시는 이제 그 주나라의 제후였었죠. 풀려나고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저 주나라 천자 치자 이거 안 되죠. 일단은 주나라 천자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공을 세워야 돼요. 공을 세워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그 무도한자를 좀 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주나라는 지금 서쪽 변방이 되고 그 주변에 무도한자들이고 자꾸 은나라 쪽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내 직권으로 제후가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면은 천자는 어떻게 돼? 어유 훌륭하다. 그래서 상을 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백감녀 편에 보면 서백이 가서 열을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고 조이라고 하는 신하가 큰일 났습니다. 합니다. 요 딱 그 마디밖에 안 나와요. 문왕에 대해서는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러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저기 주는 뭐냐면 상을 주죠. 오히려 서백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활과 화살을 주면서 네 마음껏 그쪽 서쪽 지역은 그 다음에 앞으로 네가 최고의 으뜸 패자니까 그래서 서백이 되잖아요. 그죠? 으뜸 패자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껏 정벌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껏 정벌하라는 거 무도한 자들 다 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숭호 고용지상이라고 하는 뇌수에 있게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하라가 워낙 무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백이 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을 타면 내가 권력이 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밑으로 모여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우질 지금 636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지 못한 거죠. 바르게 하지 못하고 지극히 어둡게 그죠. 어두우면서 아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바닷가 풀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냐면 위가 뭐가 있어요? 연못 있죠. 연못이라는 대택이라 그래서 바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는 또 물도 있고 그래서 물 빠진 곳이 되니까 바로 이제 바닷가가 돼. 바닷가에 진려라고 하는 것이 잘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역에 쓰여 있는 그 단어나 그런 여러 가지 물명이나 등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앞뒤 괴상 속에서 이치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려라 이부기궁이라도 불견기천이니까 이 연하라 그죠? 연하라가 워낙 무도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족 하나 건사도 못 시키고 이런 뜻이 되겠죠. 꼭 철을 본다 안 본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래서 그 철을 보지 못하니 이른바 가족이 해체가 되고 하는 상태 이런 거죠. 이 정도가 되면 흉이라 하니 공자가 뭐라고 여기다 해석을 하냐면 앞에서도 이미 그 어디에요? 그 본효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사전에 이 내용이 더 중요해서 왜? 제후로서 뭐 나쁠 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 비소곤이 고난하니 이렇게 되죠. 고날 바가 아닌데 고나더라 이렇게 돼요. 네가 제후로서 네 제후의 역할을 잘하면은 고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저 주나 폭군 주에게 휘둘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 자체도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창고에 가도 곳간에 재물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고누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권할 바가 아닌데 권하니 명필력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틀림없이 더럽혀지고 욕되고가 되는 거죠. 제후로서 백성들의 신망을 두루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고 저놈은 이를테면은 저 누구예요? 탕림금이
거를 칠 때 뭐라 그랬어요? 거리. 나는 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저놈의 해는 언제나 망할고 내가 차라리 저 해와 더불어서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이 틀림없이 욕되고, 그죠? 반드시 욕되고. 그 다음에 비속어의 거나니 그 거쳐야 할 바가 거죠. 거쳐야 될 바가 아닌 곳에 거처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할 때는, 나라에 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간할 만큼 간하고, 그죠? 언손 위행이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군주한테 저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거처하지 아니할 때 같이 제후로서 어떻게 돼요? 그 폭군주에 대해서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라고 하는 건 거점이 되고, 제후가 그 장악하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필위하니 하리니, 그죠? 몸이 반드시 위태로우니 그랬습니다. 앞에 택산 함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 안신하라 그랬죠. 나라의 재물의 쓰임을 이롭게 해서, 그래야 제후가 자기 자리를 보존한다, 편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몸이 반드시 위태로우니 기차 욕 위하여. 자, 명예가 욕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태로워서. 그 다음에 뭐 보나만 하죠. 사기 장지언이 죽을 기약이 장차 이르니, 그죠? 죽을 때가 장차 이를 것이니 처, 기, 불가, 득, 견냐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는 맞아 저 부역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폭군주에 그저 같이 장단 맞추면서 부역에 공연히 일으키지 말아야 될 전쟁 일으키면서 너 죽음 당할 것이라. 그래서 그쳐 그 다음에 결국 못 볼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가 네가 가족을 잃게 하였다. 너 스스로가 한 짓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말 무시무시하죠 여기다가.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정치 잘하면 다 괜찮은데, 그죠? 또 한편으로 잘 보세요. 어둡기는 하지만 내가 지혜로우면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혜로우면 살아나고, 더구나 바깥으로 보면은 밝은 꾀가 있는데 왜 그저 이 무도한 짓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무도한 짓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 죽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래 결국은 네 가족조차도 네가 하나 건사시키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곤 육삼효이라, 곤께 육삼효의 뜻을 말한 것이라. 개사상전에서는 그때 7개 궤였던가요? 7개 궤를 들면서 그는 오히려 처음에는 점잖게 표현했죠. 군자의 언행을, 그죠? 언행을 삼가라라는 정도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너 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 소리예요. 죽는다가 마지막도 말 조심하라, 이 표현으로 나오고요. 앞에는 점잖게 얘기하다가 안 들을 것 같다면 그 다음에 약간의 뭐예요? 수위를 높여야 되겠죠. 수위를 높여서 조금 겁을 좀, 아니 실질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여괄 공용 석준우 셈의 준자입니다. 여기선 쏘아 맞출 석자를 읽으시고요. 공용 석준우 고용지상 하여 획진이 무불리라 하니 하고 자왈 준자는 금야요 궁시자는 기하요 석지자는 인냐니 군자 장기여신하여 대시 이동이면 하불리 지율이요 동이 불괄이라 시출이 유액하나니 어성기 동자여라 그랬네요. 자, 뇌수획괴. 뇌수라고 역시 물괴가 되네요. 위에는 연목괴가 되고, 자 밑으로는 물이 풀리고, 그죠? 얼음이 풀려서 위로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니까 지금 봄이 오는 상이네요. 그죠? 봄이 오는 상이. 그래서 풀린다라고 하는 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죠? 저 위에 어떤 범위 내에 물이 없어서 다 곤궁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무목이라고 하는 것이 살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뿔각이 되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불귀에서 나오죠. 불은. 뿔이라고 하는 겉은 단단한데 속은 말랑말랑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이 여기서 나오고, 칼도자가 나오고요. 칼도자는 금인데 역시 병기라고 하는 불귀에서 나오고, 그 다음 밑에가 소자가 되는 거죠. 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남방 이화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봄에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라는 의미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 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쇠뿔, 소의 뿔을, 그죠?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에 쇳불을 자라서 나중에 소를 길들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고 하는 해가 되는 것이고, 자, 모든 것이 물이 다 풀려서 따뜻한 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원 상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40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40번째 계명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 그랬죠? 원어에 보면 불혹이라 이렇게 돼 있죠. 40이 불혹이라,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이치를 그저 풀었으니 더 이상 혹될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불혹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맨 위의 효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공용석준우 고용지상이라 그랬습니다. 고용. 그 시경이에요. 시경 황희편. 문왕지십 대하 문왕지십 황희편에 보면은요, 숭룡이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높다라고 할 때 높을 숭자죠. 이걸 그대로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자가 고자로 바꿨습니다. 숭룡이라 그러면 숭나라의 높은 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희에 보면은 숭나라의 높은 담이 있으니 임거하고 충거를 가지고서는 다 임거와 충거를 가지고 느릿느릿 가니 숭나라의 담이 높고 높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하 황희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숭나라라고 하는 것은, 숭나라가 누구냐, 숭나라 관련해서는 느슨하게들 많이 나옵니다. 천택 리괴에도 보면 이홈이라 그랬어요.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기가 막히게들 잘 맞아요. 숭후의 이름이 누구냐면 호입니다. 숭후에, 그러니까 숭후호는 굉장히 살았고, 숭후가 누구냐면은 문왕을 음해해서 주한테 일러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숭후호의 뭐라 그러죠? 음해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덕분에 군자는 어디를 가도 그저 소기행이라 그곳에 바탕하에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좋아요. 뭐해요? 쉴 수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한 재혼데 뭐 특별히 괴롭힐 일은 그렇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뭐 하느냐? 그래서 주역 썼잖아요. 평상시에 만약에 정치한다 그러면 앉아서 편안하게 글 쓸 시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자가 정말 벼슬자리 크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글들이 전해지는 게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다행이다. 개강자가 오히려 다행이다. 개강자가 제 나라 여학사들이 복 빠져가지고 공자가 결국은 철원주의 떠났으니까 결국 그 덕분에 두루두루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이 그럴 때 이때,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되겠죠. 제후가 되니까 바로 뭐예요?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서, 그죠? 비록 더군다나 문왕은 또 문약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문 가운데에서도 가운데 문에 어쨌든 해당되는 사람이고 문 개념으로 표현되고요. 여기하고 원래 상대는 누구예요? 여기가 되죠. 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고용지상이라 그랬으면 제일 높은 곳. 그죠? 숭용이 되고 고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담장 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숭나라의 담 위에 있는 세매 그랬죠. 세매 준자죠. 제일 높은 지에 앉아있는 자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세매준에서 열시입이라고 하는 것 쭉 해서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더라. 이거 나름대로 선우천팔계의 의치도 있고 세상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12위에 여기 새가 들어가 있죠. 새는 원래 이제 불괴는 또 꿩괴 이름이기도 하고, 그죠? 꿩인 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남방이화니까요. 여기가 되면 오전과 오후가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때가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바로 문왕이 있는 겁니다. 그 문왕이 결국은 이 숭후호를 서백이 돼서 마침내 숭후호를 치면서 무도한 자들을 쭉 치고 그때 새가 쫙 결집이 되죠. 문왕이 서백이 되었을 때 천하의 3분의 2가 여기로 다 문왕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거사하십시오. 우리 군사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문왕이 안 했죠. 왜? 아직은 저 은나라 천자를 주변으로 한 고세력들이 대단히 강성합니다. 왜? 온갖 이른말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이 요즘에 그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신천지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문명 발달시켜 가지고서는 그죠? 이 전 세계 그 국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누가 도전하고 있어요? 북한 애들이 그러죠. 그 무진막지한 은나라에 대해서 누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냐? 저 주나라 저 서쪽에 끝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주나라가 마침내 뭘 가지고 그게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덕이죠. 문왕의 그 덕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잡혀가고 음해에서 잡혀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군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주역이라는 글을 썼고 덕으로 다스렸고 돌아와서는 어쨌든 간에 무도한 자 쳐가지고 천자한테 천자 일단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천자로부터 상을 받아서 서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아서 쳐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하냐 바로 숭호호부터 치게 되는 거죠. 아 요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저 숭호가 나름대로 저기 막 천자 믿거든. 어디 가니 까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공용 석준후 고용지상 그래서 석준의 세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숭호를 치면서 급속도로 세력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겠죠. 모이고 야 이거 뭐 문왕의 권력 대단하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숭나라의 숭용에 해당되는 거죠. 황희편의 숭용이 높고 높도다라고 하는 말을 언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언언이라고 하는 말은 은은 성대하다 이 표현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숭용이 언언하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높은 성 위에 있는 그죠? 이 세매를 쏘아 맞춰서 그 다음에 획지 그랬습니다. 얻었다라는 건 잡았다 이 소리죠. 마침내 이 무도한 적대 세력을 잡았으니 뭐 이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롭지 비록 뇌수획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뇌수획괴 상육효에 대해서는 고용지상의 숭호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공 개념은 공은 실은 6.3에 있는 바로 이 주나라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공자가 하나하나 이제 풉니다. 준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맹금류를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나운 제후이고 자, 저 사나운 그 맹금류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릇이라는 게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궁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요. 그릇이라고 하면 바로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석지자 쏘아 맞춘다라고 하는 쏘아 맞추는 것은 누가 한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고 뭐 권력 좀 잡고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자여야 된다. 그 사람은 군자여야 되는데 군자 장기여신하여 몸에 그릇을 감추어서 대시 이동이면 내 몸에 그릇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천하의 도를 펴려면 그 도가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도가 내 몸에 있으면서 아무 때나 펴느냐? 요즘에 나가서 도를 편다고 떠들어 보세요. 아무한테나 제가 떠들었다. 그러면 저 뭐라 그래요? 쟤 미쳤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어졌을 때 내가 안 될 때 혼자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군자 장기여신하여 대시이동 대시라고 하는 요 개념은 앞에서 정의 입신 정도에 해당되겠죠. 정의 입신하면서 그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되고 자 우리가 벼슬자리에 나가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지라 표현하는 것이고 만약에 벼슬자리가 주면은 대신의 일을 대인의 일을 그죠? 대인의 일을 항상 내 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로 정의 입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꾸준히 쌓아두고 있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이동하면 움직이면 딱 요때가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규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리저리 그래서 규합이 돼서 그때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하풀리 지으리요. 그래서 결국 문왕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 때로 아들 때로 내려갔죠. 그래서 마침내 무왕 13년에 그죠. 아주 간단하게 혁명에 이기게 되는 거죠. 동의불괄이라 그래서 움직이는데
괄 그러면은 혓바닥을 손으로 잡아매는 거니까 그죠? 막힘이 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잡아매지 못하느니라, 움직임에 막히지 않느니라, 아무도 막지 못하느니라. 이로써 출이 유액하나니, 나아가서 바로 어둠이 있으니, 자 나아가서 이렇게 동의불괄이라 해서 나아가서 유액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서경 무성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참 대단한 말이에요. 딱 한 번 군복을 입었다. 일용이라 딱 한 번 군복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따닥 다 치우는 거죠. 길게 장기전 끌지도 않고. 그래서 이로써 나아가서 어둠이 있으니 어성기 동자야라. 그래서 그릇을 이루어서, 그죠? 그릇을 이루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니라. 그릇을 이룬다. 그래서 이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적인, 그죠? 형이 하적인, 형이 상적인 도도 중요하지만은 형이 하적인 실은 뭐예요? 재능도 중요하죠. 재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덕, 겸비 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덕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재만 갖고도 안 된다 그랬죠. 재덕, 겸비한 이것이 바로 뭐다? 성인이라 그랬죠. 재주가 덕보다 크면은 뭐라 그랬나요? 아니야. 먼저 보다. 이거 안 했나 여기서? 지난 시간에 단반에서 했나? 재덕, 겸비, 재덕, 출중. 이렇게 돼요. 재덕, 출중이면 이거 뭐가 돼요? 성인이 되는 것이요. 재주보다 덕이 크면은 뭐가 돼요? 이것이 군자가 되고, 재승박덕, 재주보다 덕이 재주가 덕보다 크면은 이건 소인이라 그랬죠. 다 이거 벼슬자리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주도 재덕도 이거 다 하치,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 거기 사마천의 자치 통감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소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사마광해 그 황제한테 할 때 둘 중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누구 쓰겠어요? 이거 재주 많은 사람 쓰잖아. 이 사람하고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니까. 그러니까 뭔데 이거 쓰지 마십시오 그랬죠. 하고 차라리 우인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이상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냐, 집단에 이거 다 휘둘러가지고 대 나라 말아먹는다. 이게 나라에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 장겨신하여 대시동이라는 말. 그래서 어성기 반드시 그릇을 이루고 옵니다. 그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적인 그저 그릇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덕에도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